안녕하세요. 호인구성학의 사주야입니다. 오늘은 신묘날입니다. 신묘날. 신묘라고 하면 뭐라 그러죠? 꽃밭의 전지,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죠. 꽃밭의 전지다. 꽃밭의 전지는 뭐냐? 꽃밭에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꽃이 자라지 못합니다. 묘목이 도합니다. 그래서 신묘주들은 재물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면 좀 불리하지 않습니다. 도화를 활용하는 어떤 예술이나 예체능 쪽으로 전문직으로 그런 형태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가평에서 수업을 했고요. 저는 수업을 했고 오늘은 이제 아침 일찍부터 제가 또 동영상을 일찍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바쁘고 내일도 바쁘고 또 어제 수업을 끝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또 지났는데 또 사회축년은 제가 이제 뭐라 그러죠? 뼈가 없으니까 치과 치료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 역시 또 여지없이 많이 치과를 다녔는데 또 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또 치과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빡빡할 것 같아서 일찍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걸 찍게 되는 이제 원인은 이런 거죠. 이제 가평에서 수업을 했는데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뜨거나 아니면 이제 메일상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그걸 찍어도 그게 원활하게 이제 잘 활용이 안 돼가지고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전날에 수업했던 일부를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찍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빠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수업도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이걸 카톡하고 카톡하고 동영상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하면 또 재미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번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얼굴 보고 했는데 그거는 인원수가 한정이 있긴 하지만 날짜를 정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수업은 어떤 내용이었냐? 어제 수업은 이런 거였습니다. 첫째가 제목이 언년이냐, 언놈이냐. 두 번째 뭐였어? 사주 바꾸기. 그다음에 채화용. 그다음에 선로. 그리고 금국 얘기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 금국 얘기를 안 한 것 같으냐. 금국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을사년이고 유달이잖아요. 유달이고 축일이 되면 사유축 삼합이 됩니다. 이때는 강력한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을사년, 을유년, 축날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지났습니다. 사실은 또 지났는데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도 예측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런 내용을 했는데 언년이냐 언놈이냐 이거는 뭐냐면 저한테 이제 그 6회살띠인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체에서는 주체자를 구분할 때 자기 띠에 어떤 띠가 주체가 되고 어떤 띠가 보조가 되고 어떤 띠는 방광자가 되고 이렇게 제가 나누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닭띠 되시는 분이 상당히 이제 축감도 좋고 강하신 분인데 이제 좀 통하면서 언년이냐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힘들다. 안내자가 왔다. 그다음에 머리를 깎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저한테 따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들다는 개념은 사실은 이제 내년 운이 좀 떨어지니까 좀 여러 가지 방편적으로 좀 힘든 분이 자꾸 이제 닥치는 거고 두 번째는 그게 이제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고 그런 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또 안내자가 왔냐 이 개념은
어떤 이제 제가 잘 아는 어떤 뭐 이런 무소 비슷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내년에는 이제 박 선생님은 산에 가서 사셔야 되는데 체가 뭐 기체가 다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산을 안내하는 안내자를 만나실 겁니다. 그분은 귀인이 될 거고 합이 들어서 잘 따라서 뭐라 그러나요? 안내하는 곳을 다니시면 건강도 좋고 좋아질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올까 이제 뭐 왔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옵니다. 합이 들어서 괜찮습니다. 혹시 뭐 그러면 뭐 잘해서 극복을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길래 내가 안내자가 올 건가 왔나 이제 이런 얘기 속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산에를 가야 된다는 개념은 자꾸 이제 들었죠. 제가 원래 신금의 4월이다 보니까 다 아시겠지만 아시죠? 어떤 팔자인지. 그러다 보니까 산에를 자주 다녔어요. 이제 다녔는데 최근에도 한 5-6군데를 다녔고, 이번 달하고 다음 달로 이제 제가 사안을 기획하고 있지만,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달 같은 건 향이람 빠른 시일 내에 제가 향이람 간다. 이번 주든 다음 주든 또 갈 예정입니다. 날짜를 잡아서 가서. 근데 너무 멀어요. 부산 여수까지 가가지고 여수서 버스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게 좀 장난 아니에요. 그래도 부르니까 가야죠. 가야 될 또 생각이 들고 가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면 여기 강화 쪽에 있는 절을 가든가 할 생각이다. 빠르게 지금 날짜를 찾고 있습니다. 찾으면 그냥 또 갔다 오고, 10월 달 들어가서는 이제 10월에 가든 11월 초에 가든, 오늘 11월 초에 가는데 빠르면 10월 달 안에 또 내장산을 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각은 한 향이랑 가야죠, 내장산 가야죠. 요 두 군데는 크게 큰 채를 놓고 한번 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향이람 구례절 괜찮았습니다. 향이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도 빠르게 한번 갔다 올까 생각 중입니다. 날짜 잡히면 제가 이제 훅 갔다 옵니다. 가방만 하나 있으면 그거 미고 그냥 가면 되니까. 어쨌든 그분이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공부를 계속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뜻이었죠. 뭐 어리로 또 애 깎냐 또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제가 이제 농담 삼아 하는 얘기죠. 농담 삼아 하는 얘기. 안내자는 뭐 이제 혹시 올 수도 있고 오면 뭐 따라갈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인간사가 뭐 자기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또 이제 제 사주가 좀 그래요. 이제 강하니까 이제 사주 바꾸는 법을 얘기를 했어요. 사주체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주를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기준 태어난 기준 날짜 기준에서 자기 사주가 불편하면 전날 열을 앞날 열을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팔자로 사는 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에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 간단하게 오늘 선생님하고 얘기 나중에 들은 건데, 그래서 이제 뭐 결혼 못한 처자를 이런 얘기하면 아마 안 믿을 겁니다. 바꿔주고 돈도 많이 받으시고 결혼도 시켰다 이런 얘기도 또 하는 것도 봤고, 그게 이제 그것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의 일주인데 하루만 지났으면 임자 일주로 바뀝니다. 임자의 갑진시를 싹 바꿔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원래 오래 전부터 계획을 했어야 돼요. 한 3-4년 전부터 이걸 했어야 되는데 금방 해서 이게 바꿔지냐 기운이,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도 어찌 됐든 날짜를 바꿔서 내년부터는 죽는 날까지 이제 미역국을 날짜를 바꿔서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하늘의 뜻인데 그런다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요. 농담끼리 하늘에 와가지고 잡아가려고 했더니 신해를 데려간단 말이야. 얘는 임자네. 임자 빼고
시내 자꾸 이제 시내만 찾아서 데려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바꿀까? 이제 바꿉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있죠. 근데 인연사가 바뀌는 겁니다. 인연사가 바뀌고 변동사가 바뀌고 그러는데 임자가 되면 제가 대운 글자하고 대운 세대운에서 이게 깨집니다. 충으로. 그럼 이제 이혼할 팔자입니다. 근데 뭐 이래도 이혼 저래도 그러니까 세월도 지났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 이제 수업 중에는 그런데 이혼을 한다 그래가지고 또 한참 또 웃었습니다. 참 또 여자가 또 있다 그래가지고 아유 참 우리는 수업을 그렇게 재밌게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나이에 뭐 여자가 있으면 뭐 대화도 하고 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제가 잘 가르쳐 드리죠. 뭐 공부를 아주 세세세세 뭐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칠지도 누가 합니까? 어제는 그렇게 재미있는 수업을 했습니다. 자, 어제 한 수업 중에 빠진 내용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제는 경인날이었습니다. 경인날이어서 구성에서 중요한 게 뭐냐, 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체와 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의 구성학하고요 통변 논리는 약간 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은 애정사, 중요한 게 뭐냐, 1에서부터 9의 의미입니다. 1은 애정사, 2는 직업, 부모, 3은 사업, 사기, 4는 거래, 결혼,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요. 외국도 되죠. 5는 불륜, 조상, 사망 이렇게 얘기하고 6은 대통령, 국가, 아버지, 사업, 남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7은 금전, 애정, 조건, 8은 변화, 변동, 조상, 상속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 부동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기둥, 세대 교체는 제가 이제 8운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 뭐라 그러죠? 바뀌었다. 등산 사업이다. 코롱 사업에서 바뀐다. 지금 9운인데 8운에 들어와서 역학이 바뀐다. 신역학으로 바뀐다. 역학자가 바뀐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그 젊은 분들의 역학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단히 노력을 안 하면 정말 역학 하시는 분들 입장 속에서도 점점 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도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8운, 9운은 뭡니까? 이별입니다. 이혼입니다. 절교입니다. 사망입니다. 되겠죠. 문서, 계약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의 2를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사례를 들었냐면 9와 2를 이제 사례를 들었어요. 9, 2. 9, 2가 떴다. 그럼 이혼한다. 여자가. 9, 6이 떴다. 남자가 이혼한다. 남편이 이혼한다. 부인이 이혼한다. 이런 개념이니까 9가 주체다라는 개념 속에서 9일 날 아니면 9가 체가 용이 되는 날 그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별과 이혼을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뭐 6인 날 9가 떴습니다. 남자친구와의 관계는 끝났다. 또는 본명성 6과의 관계는 끝났다. 이렇게 해석하고 9가 뜬 날 2가 있습니다. 여자가 묻습니다. 이혼이다. 이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직업이니까 직업이 바뀌었다. 회사를 퇴사한다.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또 이거죠. 시골에 집이 있는데 날아간다, 판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성은 진짜 묘미 있습니다. 아주 귀신입니다. 귀신, 아주 귀신. 저는 구성 귀신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제 스스로를 하면서도 상당히 이런 맛이 있었나. 어젠가 그제에 이제 제 동영상에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내용을 올려놓고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떤 방향에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구성으로 딱 떨어뜨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3구가 있었나? 아니죠. 3호가 있었나? 이렇게 뭐 그쪽 방향에 어떤 특정 방향에 3호가 있었나? 뭐 이상한 게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정말 이상한 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섬뜩한 얘기예요.
구성하기 우리가 이거를 연구를 안 해봐서 그렇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 정말 대단한 학문이다. 저는 진짜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인날입니다. 경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동영상에서 사주에 대한 얘기는 제가 뺐습니다. 거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경금이라는 글자는 무겁다는 글자이고 차갑다는 글자입니다. 경은 그리고 경을 써보면 뭐래죠? 약간 이제 경자를 이렇게 쓰면 다리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받쳐줘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금은 무겁다, 강하다 이런 뜻이 있어서 고집이 세다, 강골하다, 통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재물과 명예가 있다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경금일주들이 한 번은 돈을 잡습니다. 명예를 잡든. 근데 지키기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경금일주인데 한 100억대 돈을 갖고 있다가 사업에 투자해서 다 날려버리고 지금 외국 가서 도망가서 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경이라는 글자는 또 강하니까 부모가 경금일주들이 부모가 키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을목과 을목들이 이게 좋은데 사실은 부부운도 좋지가 않습니다. 초년에 경금일주들은 초년에 노력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혼수가 빨리 옵니다. 그리고 변덕이 심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순간적으로 바꿔버리고 폭발성이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번 마음먹은 거에 대해서는 꼭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경금일주입니다. 그리고 투기성이 있습니다. 개혁을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지나간 대통령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금일주입니다. 뭔가 바꿔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금수상관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분이 하관이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관이 경금입니다. 경금이 완벽하지 않으면 큰 그릇이 되지를 못합니다. 경금일주들이 개혁을 원한다. 그리고 경금일주가 성적으로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좋아한다는 얘기겠죠. 봄에는 경금일주 봄에는 유용성이 있습니다. 왜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물상적인 개념은 이렇게 해야죠. 쟁기도 말하는 쟁기가 필요하고 뭐라죠? 쟁기가 필요하고 또 바꿔는 그 쟁기라고 그러죠. 어쨌든 농기구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경금일주들은 봄에는 괜찮습니다. 쓰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경금일주가 뭐라 그러죠? 여름에는 뭐냐면 녹습니다. 이게 그거는 육신적으로는 화가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좀 아프다 이렇게 심하면 수술수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가을 경금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역마다 이동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 곳에 못 있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금이 경금을 보는 세월이기 때문에 이제 돈에 대한 어떤 투기성이나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겨울생들은 금수상관이 강해지기 때문에 투기성이 강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금일주가 진술충미가 있거나 좌우지지를 깔고 있으면 변동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경금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 중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경금은 어디냐면 턱입니다. 턱 라인은 56에서 57, 8세, 57, 8세, 60 하나 둘 라인인데 경금이 하관이 좀 분명하지 않으면 약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노후의 재물운이 좀 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뭐 하관이 약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악날려 주려다가 또 제가 마음이 약해서 알려줬습니다. 수염을 기르면 됩니다. 수염을 기르면 대치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수염을 기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게 그래야 권력을 얻고 그래야
재물도 없고 여자도 없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수염을 기르시라 그랬고 아유 이 나이에 수염을 기르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뭐가 있죠? 일주 잠깐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경자는 뭐야? 큰 바위에서 쏟아지는 물입니다. 물이 막 떨어지는 청산유수입니다. 이렇게 말을 잘하죠. 하고 싶은 말 잘합니다. 이가 또 아픈 것 같아요. 이거 이게 좀 그래요. 경인 이렇게 얘기하면 경인 이렇게 하면 숲속에 바위인가? 숲속에 바위가 되나? 숲속에 바위. 근데 인중에는 병화가 장생하고 인중에는 병화 장생, 간목 장생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죠? 재물과 명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진입니다. 경진, 괴강,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들판에 바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들판에 큰 돌이 하나 있습니다. 경진, 들판에. 이럴 경우에는 뭐냐? 그때 수도 있고 목도 있습니다. 금생수 수생목 해가지고 뭐라 그러죠? 전문직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해서 사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도 가능합니다. 경호입니다. 그럼 불 속의 원광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못하면 무속적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불 속에서 녹는 금이 되면 그 모양이 양 흉합니다. 경호일주들은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신입니다. 신중에 임수 장생합니다. 사업해도 괜찮습니다. 동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술입니다. 경술 이렇게 하면 원광석입니다. 원광석인데 술토 큰 바위 위에 원광석입니다. 그러면 화가 있어야 되고 또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금생수, 토생금, 금생수 해야 되니까 사주에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간변 대비가 또 있는데 가장 재밌는 것만 하나 하겠습니다. 경금이 을목을 봤을 때 이걸 우리가 정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제가 이거는 장군이 여자를 품에 안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금이 을목을 보면 여자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분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금이 을목이 있을 때 또 뭐라 그러냐면 바위에 앉아있는 꽃입니다. 얼마나 이쁠 것 같아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경금하고 또 을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경금 바람과 또 뭐라 그러더라? 바람이다. 바람과 달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풍류지압이다. 그래서 이것도 애정사로 보기도 합니다. 이동 형상은 아마 없습니다. 이 메일을 통해서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 구성에 대한 이야기만 두 편만 날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거 못했습니다. 좋아요, 알람, 구독 해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새 좀 뭐라 그러죠? 이게 구독자 수가 이게 구독자 수는 변함이 없어요. 이게 뭐 몇 명, 뭐 한 1000명 정도 보시는 것 같은데 사람이 욕심이 한이 없지만 한 분 한 번 늘어나는 것도 재미가 있고 조회수가 늘어나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그러니까 좋아요, 알람,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사랑한다는 건 좀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그분의 그리고 어제 우리 수업을 듣는 분들의 충언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힘들다. 또 뭐죠? 안내자가 있다. 이런 얘기 또 뭐가 있었어요? 뭐 머리를 깎을까? 뭐 이런 얘기는 금하려고 합니다. 아주 신경 쓰이게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참 뭐 안내자가 오셨으면 오셨다가 아마 가실 겁니다.
아이 저놈은 혼자도 잘 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마 가실 것 같아요. 이제 빠른 시일 내 향일암도 다녀오고 보문사도 다녀오고 그다음에 내장산도 다녀와서 다니면서 즐거운 얘기를 또 찾아서 그때그때 제목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호인 구성하게 사주야였습니다. 제목을 뭘로 할까요? 오늘 제목을 뭘로 할까? 어찌됐든 호인 구성하게 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